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업체 KPIH가 단독으로 도전장을 냈죠. 유성터미널 사업을 하면서 이행보증금 납부 지연 등 잡음이 있었던 터라 우려가 많은 가운데 업체는 사업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을 바라보는 우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자본금이 1억여 원에 불과한 민간업체 KPIH가 과연 대전 유성복합터미널과 동시에 안면도 개발 사업을 해낼 수 있느냐입니다. KPIH 측은 하나투자금융 등을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절반을, 나머지는 10층 규모의 호텔 분양 수익으로 사업비 3천억 원을 마련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자신했습니다. 금융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 괜히 어렵게 막 비꼬고 대기업도 그 정도 현금 가지고 동원 안 해요. 업체가 낸 안면도 사업 제안서에는 이 밖에 금호건설과 금호리조트,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마블 전시, 아시아판권을 가진 싱가포르 업체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유성터미널 사업 과정에서 재무적 투자 확약서 등을 준비하지 못해 본계약이 연기됐고 돈을 마련하지 못해 이행보증금 납부가 늦어졌던 터라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또 애초 출자자가 모두 바뀌었다는 점도 우려를 더합니다. 업체는 대전 도시공사와 계약 당시 6명이었던 투자자가 보증금 낼 때 1명 빠졌고 지금은 5명 모두 바뀌고 새로 3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본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검증됐을 때 우리가 계획을 체결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조 원에 달하는 안면도 개발 전체 사업에 3천억 원 규모의 3단지만 제안서가 들어왔다는 점도 걱정입니다. 충남도는 KPIH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1사단지 재공모를 고민하고 있는데 충남도의 30년 수건 사업이 첫 걸음부터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지역 일자리 품질 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과 대전이 일자리 품질 지수 상위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취업자의 소득과 학력, 숙련자 비중을 표준 점수로 환산한 일자리 품질 지수는 충남의 고소득 계층 비중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습니다. 고학력은 대전과 세종이 2위와 3위를, 고숙련 계층 비중은 대전이 2위를 기록했고 일자리 품질 지수가 높은 기초단체는 대전 유성구와 충남 마산시가 포함됐습니다. 3월의 마지막 주말을 맞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3.1운동 당시 학생들의 권기를 재조명한 청소년 합창단의 공연이 눈길을 끌었고 100년 전 타올랐던 독립의 횃불도 재현됐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진 3.1운동. 그날의 외침이 100년 만에 무대 위에서 재현됐습니다. 열아홉 곡의 창작곡으로 구성된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가 그날의 비장함과 감동을 되살립니다.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3.1운동에 앞장섰던 학생들처럼 100년 뒤 청소년들이 다시 외친 만세는 또 다른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3.1운동을 주도했다는 게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고 저도 만약에 그 당시 사람이었다면 무서웠지만 함께 참여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까지 42일간의 여정을 되새기며 전국을 돌고 있는 독립의 횃불은 17번째 도시로 세종을 찾았습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가올 100년의 미래를 기약하며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힘차게 만세를 외칩니다. 궂은 날씨에도 100여 명의 시민들은 횃불을 손에 들고 행진하며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이 역사의 아픈 점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리고 미래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의 횃불은 모레 천안을 거쳐 다음 달 2일에 대전, 3일은 예산 등 충청권 만세운동 지역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한 번 발생하면 주변 농가까지 초토화시켜 과일의 구제역으로 불리는 화상병이
지난해에도 천안에서 발생해 피해가 컸는데요.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는 만큼 올해도 혹시 되풀이되지 않을까 과수 농가들이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 주산지로 이름난 천안시 성환읍의 배밭. 차량이 곳곳에 다니며 예방 약재를 뿌립니다. 지난해에도 입장면을 중심으로 사과와 배농가에 큰 피해를 입혔던 과수 화상병이 올해도 발생할까 걱정돼 일찌감치 방제에 나선 겁니다. 과수 화상병에 걸리면은 일단은 한 4, 5년 동안에 농사를 아무것도 질 수가 없고 땅을 다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나무를 뒤집어야 되고 그리고 나무를 뒤집은 다음에 바로 심을 수 없기 때문에 화상병은 세균에 감염돼 잎은 물론 줄기와 열매까지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는 병입니다. 치료 방법도 없는 데다 전염력까지 강해 과일의 구제역으로 불립니다. 천안에서는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지난 2015년을 시작으로 해마다 화상병 피해가 잇따랐고 지난해에도 열농가 5.9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발병을 막겠다며 농가마다 배나무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전인 요즘 1차 방제가 한창이고 꽃이 활짝 핀 뒤에도 2차례 더 약을 뿌리는 등 총력전을 벌일 계획입니다. 치료제가 지금 만들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예방이 최우선 목적으로 그래서 농가들한테 저희가 배부를 해서 방지하도록. 화상병이 나타나는 시기는 5월부터 7월. 농업진흥청과 천안시는 집중 예찰을 예고하며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주말인 오늘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충남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 최대 초속 10m 이상의 바람이 불면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쯤 아산시 배방읍의 한 건물 12층에서 강한 바람에 대형 유리창이 떨어져 65살 A씨가 파편에 맞아 다쳤고 차량 석 대가 부서지는 등 충남에서만 강풍 피해 4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5mm 안팎의 봄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 새벽에 비가 그치면 꽃샘추위가 찾아오겠고 강한 바람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활발한 타격을 앞세워 홈 2연승을 거뒀습니다. 한화이글스는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경기 초반부터 타선이 폭발하면서 13대5로 크게 이겼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로 한화는 2연승을 달리며 위닝 시리즈를 예약했고 내일 오후 2시 NC와 주말 홈 3연전 마지막 경기를 갖습니다. 내일 아침 8시 10분 방송되는 대전 MBC 시사 토크쇼 노정렬의 시시각각에서는 대규모 LNG 발전소 추진, 배경과 전망은 그리고 정가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첫 번째 토크에서는 대전시가 한국서부발전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촉발된 대전시 서구 평촌동 대규모 LNG 발전소 설치 추진에 대한 찬반 입장과 미세먼지 영향 등을 살펴봅니다. 두 번째 정가 이슈에서는 관록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맞붙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장관 후보자 청문회, 파행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합니다. 지금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